똑같은 떡밥으로 낚시를 해도 찌의 움직임이 많이 다른 것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목내림 시키는 것과 입질을 내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과정 없이 결과를 얻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입질만 보는 낚시의 문제점을 예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법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그것과 똑같은 방식의 낚시가 되는 겁니다. 먼저 입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내림 속도를 보세요. 정말 빨리 내려가죠. 자, 저렇게 낙하 속도가 빠르면 떡밥의 크기를 줄이면 될까요? 보통은 떡밥의 크기를 줄이죠. 이미 떡밥의 압력을 다 줘놔버리면 오감둘의 척 하나. 크기를 줄이는 것밖에 없지요. 하지만 저 때는 크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크기를 그대로 두고 오히려 크기를 키워가면서 압력을 줄여서 구사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네, 바로 건드림이 나왔죠. 아까하고는 속도가 다르죠. 첫 번째 투척과 두 번째 투척의 차이는 낙하 속도가 다른 것인데, 만약에 사이즈를 줄여버렸으면 이런 찌의 움직임들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속도가 늦춰지면서 움직임들은 비슷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방금 투척은 움직임이 확 살아났죠. 그건 사이즈만 줄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찌가 일어서는 시간도 계산해야 되고요. 서서 내려갈 때까지의 시간도 봐야 됩니다. 상층부에 고기들이 있지요. 근데 아주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좀더 크네. 여러분, 여기에서 좀 높은 구간에서 입질이 들어왔죠. 그러면 어떻게든 목내림을 깊게 시키려고 애를 쓸 텐데, 당연히 목내림 깊게 시켜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런 움직임들을 만들어 가면서 목내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목내림을 시키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떡밥을 지나치게 만져서 움직임을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낚시터에서 다른 분들 찌를 보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찌가 지나치게 밋밋하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움직임을 다시 볼게요. 직립을 했으면 편납이 완전히 밑에 자리 잡은 겁니다. 바로 콕 하면서 고기가 공격적으로 반응을 보이는데 빨리 안 내려가요. 고기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죠. 점도가 생기면 저런 현상이 더 생깁니다. 계속 쿡쿡거리면서 내려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한 번 입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계속 먹는 입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활성이 좋아서 그렇겠지. 물론 활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활성이 좋아도 찌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찌를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체수가 워낙 적어서 찌가 밋밋하게 내려가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찌를 밋밋하게 내리는 건 떡밥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잘 해보세요. 붕어가 우리가 입질하라고 만들어 놓은 그 구간에서만 고기가 먹고 싶겠어요? 떡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계속 먹고 싶은데, 우리가 만든 밥을 내려줬을 때 맛없게 생겼으면
기다렸다가 맛있을 때, 먹을 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먹어요. 근데 지금 찌를 보세요. 내려가면서 계속 쿡쿡거리잖아요. 그건 물속에 들어가서 내려가는 구간들 내내 맛있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떡밥은 그런 방식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센터 맞는지 끝까지 확인하고요. 투척을 합니다. 떡밥이 들어간 자리에 찌가 그 위에 딱 얹혀지도록 지금처럼 떨구어 넣기를 꼭 연습해야 됩니다. 편납이 밑에 자리 잡으면 바로 내려가죠. 떨구어 넣기를 했으니까. 조금만 압력이 과하면 이렇게 침몰합니다. 이러면 고기들에게 어필을 하지도 못하고 내려가는 거죠. 지금 찌톱 끄트머리가 나온 걸 봐서 떡밥의 크기는 전혀 과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만 손에 압력이 과하면 저렇게 그냥 건드림 없이 내려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저기에서 그 사소이죠, 사소이 꼬시기를 몇 번 반복할 거예요. 물론 그런 낚시도 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저게 아니라 목내림을 딱 필요한 만큼만 시키면서 찌를 최대한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구사할 줄 알아야 다떼사 소위 양단고를 하든지 말든지 해요. 그것도 기본기도 할 줄 모르면서 그런 걸 먼저 해버리면 안 되겠죠. 좀 전에는 그냥 꼬르륵 내려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브레이크가 탁탁 걸리죠. 확산을 더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달리는 겁니다. 아, 몽대님이 깊게 되네. 다음에도 계속 똑같게 넣으면 계속 그 식이죠. 하지만 한번 깊게 됐을 때 그 다음에는 바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의 목내림을 하면 고기들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밥달기를 할 때 보시면 떡밥의 크기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약간씩의 변화를 주긴 하지만 목내림이 겨우겨우 되는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밥 만지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물 밖에 떡밥이 있는 시간은 최소한이 좋습니다. 밥달기는 10초에서 15초 안에 마무리가 되고 채비가 다시 들어가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편납이 자리를 잡았고요. 자, 내려가면서부터 쿡쿡거리죠. 저런 게 상층부에서 없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저런 움직임들이 상층부에서부터 있으면서 입질이 나와야지 위에는 밋밋하게 내려가 버리고 밑에서 느닷없이 입질이 나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고기가 우아지리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걸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낚시는 약간의 우아지리가 있는 것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조금 흥분해야 경쟁도 하고 좀 더 단단한 터치도 먹어주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상층부에서 오래 있지 않습니다. 상층부에 고기 밀도가 불필요하게 높지 않다는 거죠. 자, 중간에 내려가면서 계속 반응이 나오죠. 안 달리네. 자, 헛방이 났기 때문에 터치를 조정을 해야 합니다만 찌는 저렇게 요란하게 움직이면서 내려가 줘야 됩니다. 오늘은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찌가 얼마나 요란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저활성기는 몰라도 저활성기도 찌를 많이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계절은 두말할 것도 없이 찌를 최대한 많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제가 찌 영상들을 보면 생각보다 찌가 너무 안 움직이다가 입질이 나오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낚시를 할 때 보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낚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도 볼게요. 이번엔 서 있는 시간이 조금 길어요. 지금 목내림이 안 되고 있죠. 왜 목내림이 안 됐을까요? 제가 목내림을 시킬 줄 몰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닙니다. 밥을 더 열어줘서 확산을 더 살리려고 하다가 목내림이 안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비행기 정말 많이 다니죠. 투척은 반드시 떨고 넣습니다. 이거 하기 싫어서 고부력지 쓰는 거는 이 낚시를 제대로 공부할 의사가 없다는 게 돼버리니까 가져가 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자, 이제 아까 목내림을 못 신긴 것 때문에 위에서부터 덤비기 시작했고 이제 약간의 우아지리가 일어난 것이죠. 밥을 열어주다 보면 점점 더 우아지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목내림을 깊이 시켜줘야 되는 숙제가 생겼죠. 목내림을 깊이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여기서 떡밥의 사이즈를 더 키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압력을 더 줘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둘 다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움직임의 양에 따라서 달라지죠. 움직임의 양이 많았으면 압력을 좀 더 주기도 하고 움직임의 양이 적었으면 압력은 더 주면 안 되죠. 사이즈만 키워야 됩니다. 그걸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현납이 자리가 잡으면 바로 내려가죠. 상층부에서 공격을 하죠. 자, 아직도 좀 높은 구간에서 고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격합니다. 저거를 공략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거보다는 한 두세 눈금 정도 더 깊은 구간에서 먹이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 이 상태에서 다시 압력을 더 주거나 사이즈를 살짝 키우거나를 결정합니다. 움직임을 더 주고 싶으면 사이즈만 키우고 움직임은 더 늘릴 필요가 없다 싶으면 압력만 가지고 약간 압력을 더 주면 더 잘 내려가겠죠. 손을 한 번, 두 번 누르나에 따라서 그 차이가 결정이 됩니다. 고기가 모였죠. 뛰어오르는 애들이 있는 거 보면 상층부에서 공격합니다. 이 구간을 통과해서 찌맞춤 눈금을 지나야 우아지리를 줄일 수 있죠. 자, 통과했습니다. 고기가 밀도가 높으니까 다시 밀어 올리죠. 유지가 돼야 다시 내려가죠. 유지가 안 되면 여기서 끝납니다. 자, 유지가 안 됐습니다. 이러면 다음 투척에서는 변화를 줘야 됩니다. 자, 지금 떡밥을 가지고 변화를 주려고 하면 더 만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면 밥을 더 키워야 되는데 밥을 더 키우면 그때는 고기가 모여드는 밀도가 더 높아질 수 있죠. 저 혼자 독탕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목줄을 줄입니다. 지금의 떡밥의 터치는 상층부에서부터 굉장히 잘 먹어주는 상태인데 저걸 의도적으로 주물러 가지고 확산을 죽이면 목내림은 잘 되지만 떡밥은 확산이 나빠지면서 붕어들이 보기에 흥미를 잃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찌가 밋밋하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영상에 보면 저는 그런 고사를 하지 않지만 찌가 일어서고 나서 밋밋하게 내려가다가 아, 심해. 한 움금이 남으면 그때부터 찌가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낚시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터치를 유지하고 목줄을 줄입니다. 항상 찌를 볼 때는 찌가 직립을 했을 때, 즉 편납이 찌 아래에 수직으로 왔을 때 출발을 하거든요. 그 출발할 때 스타트를 강렬하게 하는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보통은 그 구간에서 움직임들이 너무 약해요. 즉 목내림 중에 흥미 유발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번에 또 보겠습니다. 자리 잡았고 출발합니다. 강하게 출발하죠. 점도가 살짝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건드림이 나오죠. 유지가 되면 저게 입질로 이어질 거고 유지가 안 되면 그냥 끝나겠죠. 자, 목내림을 할 때 목줄을 줄였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밥달기를 통해서 유지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죠. 더 목줄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몇 번 확산을 줬던 것으로 인해서 고기들은 밀도가 더 높아졌고 또 약간 부상한 우아즈리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단 목줄을 줄였으니까 지금부터는 밥달기를 통해서 이 과정을 극복을 해내야 됩니다. 목줄 더 줄이고 부력 올리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고활성기의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하지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당장 목내림 편한 방식의 낚시를 해보면 안 되죠. 상당히 오래 서 있어요. 우아즈리가 제법 돼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태로는 목내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활성이 좋은 계절에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미세하게 떡밥의 크기와 압력을 늘려가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커다란 밥 넣어서 꼬르륵 침몰시키고 털어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최적화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 최대한 근접시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목내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떡밥을 얼마나 컨트롤 할 수 있나,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상층부에서부터 고기들이 먹으려고 막 덤빕니다. 먹기 좋은 상태라는 거죠. 입질. 자, 이제 구간이 좀 더 내려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을 조금 더 내려가면 다시 안정화를 시킬 수 있겠죠. 어쨌든 찌가 섰다가 출발할 때 강렬하게 스타트 하도록 꼭 만들어야 됩니다. 튜브톱이든 솔리드든 무크든 오아세든 나지마 세질이든 다 똑같습니다. 가능하면 찌를 많이 움직이십시오. 출발이 딱 표가 나죠. 스타트 이렇게 나가죠.
출발할 때부터 다릅니다. 영상을 보시면 뒤로 다시 눌러서 한번 보시면 출발할 때 쿡, 그 다음에 쿡쿡쿡 이렇게 나가죠. 티가 움직이지 않으면 많이 움직이게, 너무 많이 움직이면 깊이 움직이게, 그렇게 조절을 해 들어가는 것이 이 낚시에서 컨트롤을 하는 방법입니다. 후마쇼는 터치 맞추느라고 고생을 했네. 이건 맞출 게 없네. 제가 오래 묵은 후마슈를 써봤거든요. 터치를 맞추려 하니까 밥이 떡이 되더라고요. 지금 오감하고 척으로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맞추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조금만 만져도 되니까. 자, 위에서부터 아주 강렬하게 쫓아 내려오죠. 목내림도 깊어지고. 우아지리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목내림을 줄여야 되고, 다시 낙하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밥을 다시 열어주면서 낙하 속도를 늦춰줘야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구간의 높이를, 구간의 깊이를 조절하는 연습, 또 밥의 열고 닫기를 조절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셔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목내림 시키고 느닷없는 입질 보고 그 입질이 올 때까지 1분, 2분 기다리고 그런 방식으로 낚시를 하면 이 낚시는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자, 섰습니다. 출발할 때 보세요. 그냥 내려가는, 아니죠. 고기에 의해서 강하게 끌어주죠. 다시 한번. 지금 이 낚시가 쉬운 듯 보여도 떡밥의 비중이 가볍지 않아요. 끝났네. 좀 만졌을 때 조금만 만지면 낙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걸 보면 끝났어. 지금 이 떡밥은 좀 무거운 형태입니다. 가벼운 게 아닙니다. 목내림이 안 된다고 해서 가벼운 게 아니라 떡밥 자체는 무겁습니다. 압력을 주면 막 깊게 빠르게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그걸 조금만 열어줘도 붕어들이 막 두들겨서 바람 불 때는 목내림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죠.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은 컨트롤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럴 때는 떡밥을 최소한으로 만져서 압력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죠. 낙하 속도를 떨어뜨리면서 목내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트가 늦어요, 이번에는. 느닷없이 콱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렇게 오래 못 내려가면. 그렇죠? 띠가 상층부에 오래 머무르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입질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건 떡밥이 그 상태에서 풀리다가 쌍둥이. 먹는 사이즈가 됐을 때 가져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층부에 오래 있을 때는 저런 형태 입질이 나올 걸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비 안 하면 저거 챔질 굉장히 세게 하다가 목줄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촉촉한데 지금 시토리 보소. 많이 만지지도 않아요. 초반에 조금 더 돌려준 그대로. 시토리 보소는 촉촉하고 보슬보슬한 터치입니다. 단단하고 보슬보슬한 터치에서 크기가 크지 않아서 그렇지 수분이 조금 더 들어간 상태. 고기 활성은 뭐 끝내줘요. 초칭보다는 조금 얕은 수심이지만 그래도 초칭 느낌으로 구사할 수 있어서 초칭 공부하는 데도 도움 되는 것 같고.
출발할 때 보십시오. 강하게 출발하죠. 입질들이 저렇게 짧고 빠르게 나오는 이유는 가중에 나오는데 쟤네가 체력이 더 좋은 애들 같아서 쟤네를 이렇게 목줄이 덜 펴진 상태에서 입질을 하면 저렇게 짧고 빠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거보다는 목내림을 조금 더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눌러버리면 건드림들 자체가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옵니다. 지금 공략 수심은 14척이면 이제 목내림 깊게 내려갔죠. 근데 계속 입질을 하죠. 안 달려. 바람이 강해졌어요. 재밌어. 배수가 제법 진행됐을 때 찍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 수심은 4m 정도입니다. 거기서 한 1m 정도를 빼고 공략하는 거죠. 약간 이제 이 부드러움에서 조금 점도가 과하면 헛방 나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만지면 헛방이 더 심하게 납니다. 손으로 지금 계속 적시고 있어요. 거기서 더 만지면 건드림도 줄어버리죠. 누르지 않고 그냥 수분만 고르게. 떡밥이 마르는 것만 여기서 막아주고 터치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기 스타트 할 때문에 때. 애들 입질이 빨라서 스타트 할 때 쿡 하죠. 주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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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내려가죠. 저거 다 입질입니다. 제가 지금 안 챘던 이유는 저거보다 조금 더 내려갔으면 해서 안 챈 거예요. 쳐야 되는데 지금 저걸 채면 챌수록 계속 흥분할 거거든요. 대신에 지금은 터치랑 이런 게 맞아서 저걸 채도 고기가 나오긴 합니다. 공략 수심은 이 저수지에서 제일 많이 공략하는 수심. 이런 곳은 바닥에서 1m, 바닥에서 1.5m, 더 깊은 수심은 지금 물이 빠져가지고 바닥이 찍히니까 제비를 넉넉히 올려서 출발할 때를 잘 보세요. 매번 이렇게 스타트가 강하죠. 지금은 떡밥의 사이즈가 맞춰지기 전에 고기가 먼저 끌고 내려가는 형태가 됐어요. 점도가 조금 더 생긴 거죠. 힘이 크게 남죠. 그러면 겉면을 더 매끄럽게 하고 사이즈를 살짝 줄였어요. 이러면 상층부는 그냥 통과가 더 손실이 더 적은 상태로 통과하고 탄화에 들어가면 불림이 괜찮을 거야. 완벽하게 구사를 못 하더라도 낚시를 할 때 찌를 보면서 이미지를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 이미지에 최대한 맞는 터치를 알고 그걸 손으로 만들어내면 다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대로 내려갔죠. 움직임이 화면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지만 제가 설명했던 그대로의 떡밥 터치를 만들면서 얼굴 안 보여. 고기를 걸었죠. 작은 조금 더 크구나. 겉면만 만지고 사이즈를 살짝 줄여서 힘이 과해서 헛방 난 걸 극복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고 맞춰가는 게 이 낚시의 재미이죠. 기분 진짜 좋네. 고기가 8치 정도인데도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최고가 높고 수심은 깊고 귀엽다. 요건 8치도 채 안 되겠어요.
방금 먹인 그 수분을 사이즈. 조금 더 주고 겉면을 조금 더 매끄럽게 했어요. 그래서 상층부는 고기들을 덜 흥분시키고 자, 수분을 줘서 겉면을 코팅을 한 거죠. 매끄럽게 만들고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 두니까 상층부는 덜 소란스럽게 통과하고 중간에 내려오면 확산이 살아나면서 거기서부터 움직임이 좋아지겠죠. 이론대로라면 제가 손으로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입질 헛바닥 조금 빨랐죠. 줄여야 돼. 예, 이거는 과한 거예요. 방금은 힘을 더 줄여야 돼요. 수분을 주면서 공기를 더 이렇게 밀도를 빼버리면 안 되는데 압력이 더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음 투척할 때 전체적으로 사이즈만 줄여도 돼요. 조금만 더 줄여야 되겠구나. 대신에 겉면은 매끄럽게. 이제 이 낚시를 하려면 자기 손이 점점 더 위에서 해치우려 하니까 못 해치우게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요. 겉면은 깨끗하게. 대신에 밑에서 헛방 나면 안 되니까 속 풀리면 살려두고. 압력을 거의 주지 않죠. 사이즈를 줄였기 때문에 높은 구간 입지를 공략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압력을 거의 주지 않고 달면서 모양만 만들어 줬습니다. 지금은 사이즈로 내리는 거지 압력으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많이 줄지 않아요. 틀렸네. 압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됐죠. 조금 더 압력을 더 줘야 되겠네. 그렇죠. 이 한 번 한 번의 투척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힘이 과해서 헛방이 나서 압력을 줄였더니 이번엔 목 내림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것보다는 압력을 플러스 1만 하는 거죠. 산수입니다. 산수. 플러스 2 했다가 과하면 그 다음엔 플러스 1. 그것도 과하면 제로.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부족하네 다시 플러스 2. 이게 바로 밥달기의 묘미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내려갑니다. 건드림 좋게 내려갑니다. 목내림도 깊게. 이렇게 고개 달리죠. 지난번 투척에서의 미흡함을 그 다음 투척에서 극복을 하는 거죠. 이 재미로 떡붕어 낚시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제가 원줄이 길다 보니까 윗바늘을 바로 잡고 밥달기를 하지 않는데 가능하면 윗바늘을 잡고 밥달기를 하는 게 정확도가 더 좋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원줄이 길어요. 손잡이 경계를 넘어선 상태라서 조금 불편해서 목줄도 길고 원줄도 기니까요. 자, 출발할 때 밀어버립니다. 이러면 높은 구간에서 입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털리거나. 목내림이 잘 안 되죠. 한번 밀었는 것 때문에. 거기서 안 들어오네. 내려가야 되는 시간에 밀어 올렸기 때문에 그 시간의 경과 동안 물속에서 밥은 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깊은 구간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번에 두 번의 찌 움직임을 보여드릴 텐데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자주 자초하는 밋밋한 움직임입니다.
저도 지금 떡밥의 수분이 늘어날수록 확산은 줄어드니까 어느 순간 밋밋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예, 전화를 받으면서 해서 제가 오디오를 날렸습니다만 찌 움직임만 봐도 되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목 내리면 다 되죠. 중간에 이렇게 약간 살짝 쪼는 것도 나오죠. 건드림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건드림은 고기들이 흥미를 제대로 가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버리면 그동안 찌가 그렇게 잘 움직이다가도 지금 보십시오. 되돌림이 2눈금, 3눈금까지 나오는데 갑자기 무슨 다른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것처럼 입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확산이 줄어들어서, 즉 풀림이 없어서 맛이 없게 돼버린 떡밥은 고기들이 활성이 좋아도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걸 알지 못하고 매번 저런 식의 움직임만을 내면서 낚시를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기 잡을 수 있는 확률들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낚시를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음 투척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떡밥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밋밋하게 내려갔죠. 이건 다르죠, 아까랑. 제가 한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풀림만 좀 더 살린 거예요. 고기를 먹이려면 풀림을 살려야 됩니다. 사이즈가 크면 이것보다 약간 더 내려가서 먹을 것만 다르지 풀림을 살리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네, 이후의 상황에서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조금 떨어지니까 바로 우아즈리가 돼버립니다. 고기들이 막 부상을 하고 목내림을 시키지 못하는 상태가 순식간에 돼버리는 거죠. 고활성기 때는 잠시의 방심으로도 이런 상황들이 아주 빨리 만들어집니다. 이걸 다시 극복하면서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공부가 되는데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을 다시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찌가 목내림을 시작할 때의 움직임부터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도록 그렇게 낚시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밋밋하게 내려가는 찌는 절대 좋은 움직임의 찌가 아닙니다. 출발할 때부터 강렬하게 스타트를 하도록 만들어내야만 이후의 과정에서도 좋은 입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우아즈리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건드림을 키워 나가고 그 다음에 목내림을 깊이 하도록 연습을 하셔서 낚시를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구사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아즈리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